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점검해야 될 종목도 많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OS 첫 번째 종목은 이 시장 안에서도 강한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입니다. 2,14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소식도 발표했고 오늘 성일하이텍 때문에 다른 폐배터리주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폐배터리주가 올라서 이 종목이 오르는 건지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두 분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들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OX 의견 주시죠.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는 성일하이텍의 주가를 볼 때마다 와 저거를 왜 내가 상장 첫날 나이스 하고 팔았을까 엄청난 후회를 하거든요. 한 주 받았었어요. 청약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좀 더 수고할 걸 그랬는데 이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지금은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성일하이텍을 보면서 시장이 조금 약한 가운데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폐배터리에 관련된 앞으로의 업황은 당연히 다가올 미래고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일단 고배를 줘도 돼. 이 정도도 괜찮아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다 어떻게 보면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 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그렇게 추출할 폐배터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팔렸다. 그래서 한 8년 넘어서 폐배터리가 회수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는 맞지만 당장에 할 폐배터리는 없다. 재활용할 폐배터리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다들 폐배터리 하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산업이 커지는데 그러면 기존의 이제 화학업체나 아니면은 또 셀 메이커나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네, 다 뛰어들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과연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미리 선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 다들 뛰어들 텐데 여기서 경쟁력을 그만큼 충분히 갖고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아직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뭐 당일 중에 시장 분위기 봐서 쫓아갔다가 뭐 당일 중에 뭐 매매를 하는 정도 그런 쪽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 쪽으로 신규로 지금 어떻게 뭘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은 지금보다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밀렸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아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나는 여기서 스톱하겠다. 이제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또 한 번 최근에 각광을 받았습니다. 먼저 콘텐츠보다는 기기 쪽이 그 애플의 XR 기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7% 넘게 밀리고 있어요. 선익 시스템을 포함한 메타버스 기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X 주셨는데요. 현관 차장님, 요거 네. 선익 시스템의 투자주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메타버스 기기 관련 의견입니까? 일단은 너무 급하게 반영을 좀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시세를 끌어올린 게 이제 투신 위주의 기관 수급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올 때까지는 좀 목에 찰 정도로 왔다.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컴퓨터상의 문제로 구동이 안 돼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일봉상이라던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딱 맞고 떨어질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에 뉴프렉스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잠깐 멈칫하다가 5일선 조정, 11선 조정 주고 다시 돌파할 때 살 수 있는 자리지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다. 하지만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갈 거냐라는 문제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는 급하게 너무 반영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고요. 마지막 OX 종목 보도록 하죠.
이번엔 삼성 SDI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수요 우려에도 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지 삼성 SDI 두 분의 의견 보죠.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아주 찰떡으로 다 맞는데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LG 엔솔과 LG 화학이거든요. 아, 이제 네. 네. 지금 원래 항상 두 발 늦기로 유명하잖아요. 한 발도 네. 아니고. 거의 다 팔랑귀. 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삼성 SDI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시장에서 보통 보면은 솔직히 2차 전지 뭐 밸류 보게 되면 다 투더문입니다. 저기 뭐 50배, 100배는 기본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다 비싼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싼 종목을 사야죠. 저평가돼 있고 뭐 자산 대비 저평가 뭐 PBR 1배, 0.9배 이런 것들 그 이하로 널려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쪽의 가장 큰 핵심은 물론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여기서 그 산업이 확대됐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익을 못 본다. 대표적으로 중국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한국 업체들 이런 쪽에서 많이 선점해 갈 텐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부터 전기를 충전할 때 지금 전기요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충전해서 이게 친환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과연 전기차가 커갔을 때 전기요금과 함께 올라간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도 나온다고 하지만 유럽만 볼 게 아니죠. 그래도 그나마 친환경에 가깝고 또 하나의 트렌드가 맞아지는 가운데 나오는 또 하나의 북미 쪽의 앞으로의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선점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합작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삼성 SDI도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네. 폐배터리 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업장 갖춰놨다. 헝가리 공장에서도 벌써 이제 준비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당연히 셀 메이커다 보니까 필요한 과정들을 또 이어가겠다. 이 흐름을 또 가고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죠. 고려엔하고 또 조인트 벤처에서 또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러면 또 밸류를 좀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또 LG에너지 솔루션만 계속 가게 됐을 때 후발적인 주자의 또 입장 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도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또 마감에 살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보도록 하죠. 이스트컨트리 인더스트리라고 해주셨고요. 고층 전망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네. 뭐 이스트컨트리 인더스트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접니다. 동서. 예,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한번 네. 여쭤봤어요. 예, 예. 아시려나 했는데 네. 열어보도록 하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동국산업이라고 해주셨고요. 나라국에 또 컨트리를 쓰셨나 봅니다. 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요것도 좀 말장난이 들어가네요. 높은 하이에서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빠르게 봐야 되는 게 동국산업일 것 같아요. 원래 이 종목을 접수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네. 해요? 동국산업 어떻게 마감을 사도 됩니까, 진짜로? 일단 상한가입니다. 네, 못 사죠. 상한가인데 네. 제가 원고 드릴 때가 11시였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4,100원 막 넘어갈 당시였고 4,000원대 초반대여서 해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봤는데 오는 사이에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갑자기 왜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일단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동시효과의 뭐 매수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게 철강 쪽입니다. 그래서 냉연 강판 쪽이 자동차 부품 쪽 담당하는 쪽, 또 컬러 인쇄 강판, 가전 쪽 이쪽 그렇게 큰 재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윈드 타워 쪽이 좀 부각을 받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한 880억 신규 투자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NI 그러니까 즉 니켈 도금 강판 관련된 쪽인데 이쪽이 2025년 넘어가게 되면 수요가 역전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쪽과 함께 EV용 그러니까 즉 전기차용 쪽이나 전동 공구 이바이크라고 하는 쪽에 앞으로
이 니켈 도금 강판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벌써 한 2, 3일 전에 알려졌던 내용들인데 네. 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는지는 좀 그렇고요. 일단 두 번째로 또 텅스텐 재련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반도체 공정용 가스 주 원료라든가 뭐 도료 코팅, 뭐 석유 공업 관련된 쪽에 촉매를 쓰는데 수입을 대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회사 측에서는 텅스텐 관련된 매출이 내년부터 바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4년도 쪽에서는 이 니켈 도금 강판 쪽에 매출 나와서 2026년 가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용 냉연 강판 매출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강하게 또 시장이 위축되다 보면은 이렇게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새로 들어가는 회사들의 모멘텀이 강하게 또 부각받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한 40% 뛰었고요. 네. 영업이익이 지금 188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아직 이 정도 되게 되면은 2천억대 좀 후반대까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2천억대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근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면서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 갖고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모멘텀 가지고는 한 6,500원대, 한 7,000원대 사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네. 일단은 또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마시고요. 단지 차익 매물 나올 때 노려보자라고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4,3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4,300원으로 저희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6,400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차용관 차장의 종목도 볼 때죠. 네, 볼 때죠. 6,7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네요. 네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121선에 한번 맞았다가 정말로 장대양봉이 계속 출현하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뭐 때문에 돌파를 했냐?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수급. 그중에서도 투신 위주로 이런 수급이 단기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세가 5일 동안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투신 3호펀드 조합이에요. 거기다 외국인까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삼끌이 매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투신이 사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기에 하루 처음 안 사다가 수급이 투신 쪽에서 들어왔네. 이런 것들은 좀 의미를 부여를 하시고 그 전날의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약간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의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에만 그칠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쪽,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기존 스마트폰 수요는 지금 많이 죽었죠. 워낙에 경기 자체가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IT 기기 이런 쪽들은 침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지금 주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빵빵빵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쪽들에 연동이 되어서 밸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투신의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아직은 저는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차트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또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까지 공시를 하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21선을 넘긴 상황에서 오늘 아침 그리고 최근에 좀 매수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한 18,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접근해 보셔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검사 장비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봉 월봉상으로도 뭐 모든 자리들을 잘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마감에 살만한 종목을 살펴봤고요. 빠르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체크해보죠. 김민수 대표님, 오늘 외국인이 사고 팔았던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쪽에서 먼저 현대로템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는 기관 차익 매물과 함께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데 외국인들은 연일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쪽이 좀 더 특징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에코프로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 폐배터리 쪽 하게 되면 벌써 강자죠. 네. 에코프로 CNG가 보여주고 있는 쪽에 대한 재평가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른 물론 이제 최근에 IPO한 종목들보다도 좀 점진적인 변화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반대로 매도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LG노텍이 눈에 띕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 바로 나오는 게 외국인들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는 쪽인데 이제 애플의 판매량 특히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14이 거의 뭐 완판됐다면서요. 네. 한 200만 대 바로 풀린 거 완판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기 때문에 계속 애플 관련된 쪽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이제 또 이번에 미국의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 한쪽에서 추세 흐름들이 이어지는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매수 매도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네, 기관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네. 수량으로 봤을 때 페노션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벌크 운임의 좀 회복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회복이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수급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쪽, 특히나 투신 사모펀드 수급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오늘, 어제 같은 경우가 7%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보세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데도 시세는 별로 변동이 없죠.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6억 정도밖에 매수 안 했는데 누가 들어왔죠?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기관이 들어오면서 절대적인 양으로 많이 매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탄력 있게 시세를 올려줄 수 있는 게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들어오니까 이틀 동안 지금 1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벌크 운임의 업황 개선만으로 만들어진 걸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그 밑으로는 한화생명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매수했네요. 13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이제 더구전자 굉장히 장대 양봉을 뽑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신 위주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일봉상으로 정말 강한 일봉이 나타나면서 매물대 사실 8,600원 막혀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급으로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단 매물대 한 10,000원 부근에서는 윗꼬리가 또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단기적으로 5일선에서 잡아서 한 10,000원 아래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폰 반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것들은 반드시 그만큼 또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동국제강, 포스코 이런 어떤 수혜 피해 이런 것들의 효과가 아직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또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 수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저항대 뚫고 또 올라갈 여지가 아직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면 코스피는 1.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75%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82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90원을 넘기기도 했었죠. 지금은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